2016년 여러분의 새해 목표는 무엇인가요? 누구나 한 번쯤은, 그리고 올해는 꼭 시작하고픈 목표 중에 하나인 창업. 창업에 대한 기존의 고정관념을 바꿔줄 빅데이터상의 핫 키워드, 바로 골목입니다. 지난해 상권 지도의 가장 큰 변화는 골목 상권의 급부상인데요. 서울 시내 주요 상권들을 제치고 골목 상권들이 유명세를 떨치고 있습니다. 잘 키운 작은 가게가 대형 점포 부럽지 않은 시대. 주택가 골목 상권에서 불고 있는 창업의 열기가 뜨거운데요. 성공이냐 아니면 눈물에 폐업을 하느냐. 생존의 갈림길에서 최근 골목 상권 창업이 주목받는 이유. 그리고 골목이 품고 있는 창업의 희망찬 이야기. 빅데이터로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빅데이터 세상을 말하다의 김용학입니다. 작년 한 해 시청자 여러분들의 살림살이는 어떠셨는지요? 먹고 사는 문제가 쉽지 않은 요즘입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나아져야 하는데 하는 걱정과 그래도 작년보다는 낫겠지 하는 희망으로 새해를 열었을 것 같은데요. 이곳은 최근 주목받고 있는 골목 상권 중에 하나인 성수동의 한 골목입니다. 오래된 주택가 골목들 사이로 오픈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생 가게들이 곳곳에 눈에 띄고 있습니다. 요즘엔 이렇게 한적한 주택가나 대로변에서도 더 들어와야 하는 조용한 골목에서 창업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해마다 많은 사람들이 창업에 도전하지만 그만큼 많은 곳이 문을 닫는 것도 현실입니다. 오늘은 성공률 높은 창업, 그중에서도 빅데이터상에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골목 창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볼까 합니다. 빅데이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택가 한적한 골목에 차별화된 아이템으로 승부하려는 작은 가게들이 늘면서 골목 상권들이 주목받고 있는 걸 알 수 있는데요. 흔히 창업하면 목 좋은 대형 상권을 생각하는데 최근 이렇게 골목 상권에 주목하는 이유는 뭘까요? 뜨는 상권의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인 유동인구. 서울시 대표 상권의 대중교통 승하차 인원을 분석한 빅데이터인데요. 지난 4년 사이 유동인구가 큰 폭으로 증가한 상위 상권 대부분을 골목 상권들이 차지했습니다. 반면 명동, 광화문 등 전통적인 유명 상권은 감소 추세입니다. 국내 대표 상권 중에 하나인 마포구 홍대 앞 거리는 평일에도 붐빌 정도로 찾는 이가 많은데요. 대로변 상권 대부분은 대형 프랜차이즈 점포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월 평균 20만 명 정도가 방문하는 홍대 상권의 인기를 넘보는 골목 상권이 최근 주목받고 있는데요. 바로 경의선 숲길로 불리는 마포구 연남동 일대의 신흥 상권입니다. 연남동 상권은 홍대 상권과 얼마나 떨어져 있을까요? 홍대 입구역 2호선 8번 출입구에서 출발해 제작진이 직접 걸어가 봤는데요. 대로변을 따라 산책하듯 걸어가다 보면 어렵지 않게 만나게 됩니다. 경의선 숲길의 초입은 도보로 가도 채 3분이 되지 않는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한 달 평균 10만 명 정도가 찾아오는 연남동 상권은 홍대 상권과 달리 대형 프랜차이즈 점포들은 찾아보기 힘들고요. 대부분이 개성 강한 소형 점포들이 공원을 사이에 두고 줄지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골목들 사이사이 주택가에도 새로운 점포들이 한 달이 멀다 하고 생겨나고 있는데요. 눈길을 끄는 가게들이 주택가 골목 풍경을 새롭게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 골목 상권의 특징 중 하나는 소비자도 가게 사장님도 젊은 청년층이라는 사실입니다. 수억 대의 자금으로 시작하는 부담스러운 창업 대신 작은 점포로 시작하는 소규모 창업 열풍의 현장이 되고 있는 것이죠. 감사합니다. 이런 소자본으로 할 수 있는 좋은 점은 좀 작은 가게지만 좀 자본이 적게 들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작을 좀 재미있게 이렇게 적은 돈으로 젊은 사람들이 시작을 할 수 있는 점이 좀 가장 좋은 이득인 것 같고요. 상권의 변화를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지표는
음식점이나 주점 같은 요식업의 증가 추이. 연남동에 개업 신고를 한 요식업 가게 수가 2013년에서 2015년 사이 불과 3년 동안에 53개에서 102개로 크게 늘었습니다. 연남동 상권의 발전 이유를 분석해보면 골목 상권들이 또 하나의 대형 상권으로 주목받는 이유들을 알 수 있을 텐데요. 경의선 숲길이 있는 이 연남동 상권이 핫플레이스가 된 이유는 일단은 이러한 숲길 조성을 통해서 많은 유동인구들이 유입되도록 만들어준 게 이제 1번인 것 같고요. 또 공항철도라든지 또 경의선 같은 이런 환승역이 생겨버린 어떤 것이 그다음 어떤 이유가 될 것 같고요. 또 출구조차도 3번 출구로 나오는 이 경의선 숲길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풍경을 이제 즐기고 가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특히 젊은이들이 이 연남동 상권의 이 숲길로 모이게 되는 거죠. 하루 평균 8만 명이라는 홍대 상권의 대규모 유동인구가 옆 동네 상권인 연남동에 유입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의선 철로를 없애고 조성된 숲길은 숨막히는 빌딩 숲에 지친 현대인들에게 도심 속 쉼터가 되어줬는데요. 여유를 누리고픈 현대인들의 소비 심리를 충족해줬다는 분석입니다. 세 번째는 대부분의 대형 상권이 음식점 위주로 형성된 데 반해 다양한 업종의 점포들이 매력 포인트로 꼽힙니다. 여름이라든지 가을 때 되면 여기 숲에 쉴 수 있는 공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좋아서 여기 온 것 같아요. 가게들이 아기자기하고 저희 뭐 일반 체인점 아니라 개인적인 상점이나 뭐 카페가 많아서 좋은 것 같아요. 사실 대다수 골목 상권의 최대 취약점은 유동인구가 매우 적다는 점입니다. 창업할 위치가 이렇게 골목에서도 안쪽, 한적한 주택가라면 더더욱 그렇고요. 여기에서 연남동 상권의 발달 이유 네 번째이자 골목 창업의 경쟁력이 숨어 있습니다. 여기는 연남동의 한 식당인데요. 개업한 지 겨우 1년밖에 안 됐지만 저녁 시간이면 빈자리가 없을 정도로 늘 손님이 붐빈다고 합니다. 30대 젊은 사장님 박영수 씨가 주택가 골목 창업을 선택한 이유는 뭘까요? 기존에 있는 점포들이나 이런 상가 건물들은 임대료도 비싸고 이제 기존에 있던 가게들이 전에 있으면 이제 권리금이나 뭐 보증금 부담이 큰데 이제 주택을 조그맣게 개조한 집들은 이제 상대적으로 저렴해서 또 권리금이 없다는 이유 때문에 이렇게 들어오게 됐습니다. 주택을 개조한 덕에 창업 자금은 비교적 적게 들었지만 월 매출은 2천만 원. 골목 상권은 소자본으로도 창업에 도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평균 창업 비용은 얼마일까요? 업종별 창업 비용을 보니 음식, 숙박업이 약 1억 3천만 원으로 가장 많은 걸로 조사됐습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도전하기에 남들과 다르지 않으면 살아남기 힘든 것이 요식업 창업입니다. 골목 상권들의 음식점들은 특히나 이색적인 메뉴들이 많은데요. 이곳 주방에서도 한국 특유의 식재료인 삼겹살이나 달래가 서양 대표 음식인 파스타 위에 올라가는 이색 풍경을 만날 수 있습니다. 대체 어떤 맛일지 궁금한데요. 기존에 있는 파스타는 한식하고 접목한 퓨전 요리인데요. 고추장이나 달래, 된장이 이제 된장 같은 맛이 크림 파스타의 느끼함을 잡아줘서 뭐 나이 드신 분들도 뭐 쉽게 접근해서 드실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메뉴들을 개발하게 됐습니다. 핫플레이스로 떠오른 대부분의 골목 상권들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와 스마트폰의 지도 서비스 덕을 톡톡히 보는 중입니다. 이제 소비자들은 만족도를 위해서라면 어디든 찾아가는 시대가 됐으니까요. 블로그 이런 거 보고 SNS 통해서 알게 됐거든요. 근데 메뉴가 되게 신선하고 좀 특이한 것 같아가지고 와보고 싶어서 힘들게 찾아오긴 했어요. 너무 구석진데 있어가지고. 골목골목 있어서 처음에 헤맸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길 따라 와보면은 구석에 여기가 있더라고요. 또 사람들이 항상 줄이 서 있어가지고 웨이팅 한 30분, 뭐 1시간 이렇게 또 항상 오는 곳입니다. 골목 상권들이 주목받고 있는 이유 중에는 인테리어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작은 소품 가게를 해도 곱창집 같은 식당을 차려도
이제는 시선 끄는 인테리어가 창업의 중요한 트렌드로 자리 잡았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잘 되는 가게들이 하나둘 늘어나면서 새로운 골목 상권들이 생겨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상권이 뜨다 보니 가장 크게 요동친 건 바로 가게 임대료일 텐데요. 경의선이 생기기 전에는 실제적으로 여기가 이제 그 철길이었었죠. 여기가 철길이었었을 때 그때 당시에 제가 여기 처음 부동산 들어왔을 때만 해도 평당 한 600만 원 정도 그 정도 가던 게 그 뒤로 이제 물론 주택 가격이 쭉 조금씩 오르긴 했지만 실제적으로 공원이 생기고 나서 지금 현재 호가는 한 평당 한 4천만 원 정도 이 정도 가는 추세니까 뭐 상당한 금액이 엄청나게 오른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보통 상권이 활성화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필요한데요. 연남동 상권이 뜬 건 불과 1, 2년 사이입니다. 작년 5월 경의선 숲길 완성을 기점으로 6개월 사이 임대료와 권리금이 대폭 인상되면서 원래 영업을 하던 가게들이 눈물을 머금고 상권을 나가게 되는 일명 젠트리피케이션 현상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자영업자 570만 시대. 과연 2016년 올해 내 가게는 어디에 차려야 성공 창업이 될 수 있을지, 장사 잘 되는 골목 상권 쉽게 알아보는 방법 없을까요? 예전엔 이렇게 가게를 차리고 싶은 장소에서 개수기를 똑딱거리면서 하루 종일 유동인구를 일일이 세는 풍경을 흔하게 볼 수 있었는데요. 이제는 이 수고로움을 빅데이터가 대신한다고 합니다. 작년 12월 서울시에서 우리마을 가게상권 분석 서비스 홈페이지를 오픈했는데요. 무려 2천억 개의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서울시 내 천여 개의 골목상권의 유동인구는 물론 거주 인구는 몇 명인지, 어느 골목에서 어느 업종의 장사가 잘 되는지 등의 창업을 위한 상권 분석을 자세하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며칠 동안, 길게는 몇 달 동안 발품을 팔아야만 알 수 있었던 정보들을 이제는 단 몇 분 만에 알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죠. 작년 12월부터 시행 중인 우리마을 가게상권 분석 서비스. 이제는 상권 분석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동안은 대부분의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창업하기는 매우 힘들었는데요. 하지만 이제는 우리마을 가게상권 분석 서비스를 통해 무료로 누구나 상권 분석에 대한 빅데이터 자료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됐습니다. 10년 동안 영업을 했던 그러한 골목상권의 업소와 발달상권의 업소의 폐업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생존 기간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재미있는 결과 중에 하나는 10년 동안 생존한 골목상권의 업소들의 영업 기간을 저희가 비교를 해봤는데, 발달상권에서 10년 동안 생존한 업소들은 약 8.3년, 평균 8.3년 정도의 영업을 하시는 반면, 골목상권에서 10년 이상 생존한 그러한 업소는 9년 이상의 영업을 하시고 있다라는 그런 재미있는 결과가 나왔고요. 이게 의미하는 바는 골목상권에서 준비된 창업을 하는 그러한 업소의 업주들은 상권에서의 어떤 영업 기간이 평균적으로 더 길게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결과를 저희가 얻게 됐습니다. 이제 골목 상권 창업을 돕는 또 하나의 조력자가 생긴 셈인데요. 2천억 개의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골목 상권 분석 서비스에서는 창업하고픈 특정 상권을 지정해서 창업을 했을 시 얼마나 위험한지, 전망은 밝은지 등의 생존율과 점포당 평균 매출액부터 근처의 기업체 수까지 원하는 골목 상권의 맞춤형 분석이 가능합니다. 각 지역별로 얼마나 매출이 발전하고 있는지, 휴업되는지 비교할 수 있는 서비스들을 볼 수 있고요. 각 리포트들을 신청을 해놓으면 이메일로 지속적으로 데이터가 변할 때마다 알려주는 알림이 서비스가 있고요. 주변 사람들과 정보를 나눌 수 있는 SNS 공유 기능이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들을 널리 유통시켜가지고 위험을 높이는 일들을 줄여야 되겠습니다. 한 일간지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창업하는 치킨과 커피 전문점으로 서울 시내 골목 상권 분석을 한 결과 서울 시내 곳곳의 생존율 높은 골목들을 자세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앉은 자리에서 상권 분석이 가능해진 시대가 된 건데요. 빅데이터 상권 분석 서비스가 가장 목말랐던 이들은 바로 예비 창업자들입니다.
올해 카페 오픈을 목표로 창업 준비를 하고 있는 박지환 씨. 상권 분석 서비스를 통해 가게 자리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대학로 쪽에서 지금 준비 중이긴 한데요. 상권 서비스를 통해서 좀 어느 정도 위험한지 이런 거 보고 있어요. 지환 씨가 물망에 올린 골목 상권은 서울 종로구의 대학로 인근. 그런데 이미 대형 상권으로 변한 대학로 주변에 지환 씨의 작은 카페가 살아남을 수 있는 장소가 있을지 고민인데요. 1차로 상권 분석한 자료를 가지고 현장으로 출동해 봅니다. 창업 시장의 미래 예측 시 정확한 상권 분석은 성공을 가늠하는 기준일 텐데요. 빅데이터가 알려준 상권 분석 정보가 과연 잘 맞을까요? 어떤 걸 보면서 좀 다니시는 거예요? 카페 주위에 몇 개 있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한편에도 있고 엄청 너무 많은데. 너무 많아요? 발품을 판 결과 동숭로 점포수는 13개, 분석 자료와 같았고요. 유동인구 파악도 빼놓지 않습니다. 유동인구 수가 얼마나 많은지도 중요하지만 성별은 어떤지, 연령대는 또 어떤지 꼼꼼히 분석해봅니다. 좀 많이 위험할 것 같긴 해요. 뭔가 차별화 안 돼 있으면 절대 살아남지 못할 것 같은 느낌. 여기는 조금 보류? 보류. 두 번째 후보지인 사직로로 가봅니다. 대형 상권을 벗어난 이곳 골목 상권의 창업 가망성을 상권 분석 사이트와 함께 알아볼 건데요. 예전에야 맨주먹 창업이 통했지만 이제는 정부가 힘이 되는 시대. 유동인구 대비 경쟁 업체는 몇 곳인지, 장사는 잘 되고 있는지 비교해 봅니다. 여기하고 그리고 7개. 저기 나은 것 같은데? 저쪽이요? 점포수는 동숭로보다 적었지만 과연 여기에 카페 창업을 해도 문 닫을 확률이 적을지 개폐업 상황을 체크해봤는데요. 동숭로 폐업률은 1.6%, 사직로는 0%. 와, 정말 편리하네요. 유동인구 수하고 거의 그거하고 주변에 동종 업체가 몇 개 있는지 이런 거 확인해 주는 게 좀 좋은 것 같아요. 저한테는 도움 많이 됐죠. 창업을 준비한다면 이젠 빅데이터 분석 내용을 꼭 챙겨봐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잘 되는 곳 혹은 잘 되리라 예상되는 곳을 선택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어떤 업종을 선택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어떤 업종을 많이 창업할까요? 국세청의 지난 10여 년간의 자영업, 창폐업 합산 자료를 살펴보니 업종별로는 음식업, 서비스업, 소매업이 58%, 업종 전체 창업의 절반을 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부분은요, 이 세 업종의 폐업률이 창업률을 앞지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음식업, 서비스업, 소매업 이 세 업종의 폐업률이 창업률을 앞지르고 있다는 통계는 불황이 길어진다는 현재를 나타내는 것 같아 무척 안타까운데요. 이는 장사가 된다 싶으면 너도 나도 뛰어드는 묻지마 창업, 유행에 따라 메뉴가 바뀌는 손바뀜 등과 함께 창업자의 전문성 부족이 폐업의 이유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작년 한 해에는 어떤 업종이 뜨고 어떤 업종이 고전을 면치 못했을까요? 작년 한 해에는 치킨집 등 패스트푸드점이 12.6%로 급증했고요. 편의점 창업도 눈에 띄게 늘고 있는 반면 휴대전화 판매점이나 문구점, PC방 창업은 줄었습니다. 창업을 하는 분들의 마음은 모두 같습니다. 잘 될 것 같은 장소에 잘 될 것 같은 업종으로 열고 싶은 마음이죠. 방문객의 마음을 읽는 전략을 관심법이라고 하는데요. 이 관심법을 활용한 창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술집이 많은 유흥가에선 선물이나 완구업이 잘 되는데요. 적당히 술 취해 취중 진단 고백을 하면서 선물을 사는 연인들, 술 한잔하고 귀가하는 아버지들이 미안한 마음에 자녀들의 선물을 사고 나는 그 소비 심리를 읽어낸 창업입니다. 그리고 식당을 연다면 꼭 체크해야 할 항목이 있습니다.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거주 형태가 자가 비율보다 전세 비율이 높은 곳이 가족 단위의 외식을 자주 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내 집을 가진 사람은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정말 돈이 많아서 샀거나 아니면 은행에서 빚을 내서 집을 마련했거나이죠. 전자의 경우는 의외로 외식을 자주 안 한다고 합니다. 후자의 경우에도 이자 부담 때문에 씀씀이가 위축되곤 하죠. 하지만 전세에 사는 사람들은 당장의 이자 부담이 없고 맞벌이하는 가정이 많아서 대체로 외식을 꺼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형 아파트 단지보다 중소형 아파트의 단지 상가가 식당 영업에는 안정적으로 잘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오랫동안 문 닫지 않고 장수할 수 있을까요? 목 좋은 상권은 무조건 성공한다는 공식이 깨진 지는 오래됐습니다. 그렇다면 외진 골목 상권에서도 성공할 수 있는 비법은 무엇일까요?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의 한 골목에서 가게 문을 연 지 15년째인 한 식당. 이곳의 문턱을 닫게 만든 주인공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이것, 짬뽕인데요. 대체 어떤 매력이 있는 걸까요? 안 맵게 먹는 방법은 국물, 야채면. 전국 8도에 매운 짬뽕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곳 짬뽕은 매워도 너무 맵다는데요. 한 번 맛보면 또 생각난다는 매운 짬뽕 덕분에 월 매출액이 5천만 원. 저희 가게 오시는 손님 90%가 이 매운 짬뽕을 드시기 위해서 지방에서 뭐 한두 시간 차를 타고 이 후미진 골목까지 찾아와요. 3천만 원으로 시작한 작은 짬뽕집을 찾아오는 유명 맛집으로 만들기까지 임주성 씨의 메뉴 개발 노력은 쉼이 없었는데요. 맵더라도 건강에 해롭지 않은 짬뽕을 만들기 위해 화학 제품 대신 인도산 고춧가루를 직접 수입해서 썼고요. 또 하나의 비법 소스를 선택했다고 하는데, 아니 이건 또 뭔가요? 이 인도산 할라피뇨에서 뽑아내는 건데 이건 식용 화공약품이 섞이지 않는 천연 100% 원액 자체예요. 평범한 메뉴라도 자신만의 색깔을 어떻게 내느냐에 성공 창업의 열쇠가 달려 있는데요. 버린 것만 생각하면 뭐 말도 못하죠. 정말 포장마차 때 잠을 하루에 3시간 반, 늦잠 자면 4시간 그렇게 자고 일을 했어요. 이 맛이라는 게, 매운맛이라는 게 손님들이 먹고 가서 생각이 나서 또 와야 되거든요. 그 연구는 뭐 끊임이 없어요. 과거에는 안정적인 창업으로 프랜차이즈 창업이 많았었는데요. 최근에는 브랜드 수는 증가한 반면 가맹점 수는 점점 줄고 있는 추세입니다. 남들과 똑같은 가게를 내고 싶지 않은 예비 창업자들이 많아지면서 맞춤형 창업 컨설팅을 하는 곳도 많아졌습니다. 이창만 씨는 골목길에 분식집 창업을 할 예정이라는데요. 그래서 분말형 국물 떡볶이를 많이 선호를 하고요. 이 국물의 유형, 이 국물 떡볶이의 맛 유형도 여러 가지입니다. 음식 맛 같은 경우도 요즘은 정말 차별화가 안 돼 있으면은 아예 그냥 살아남기가 힘드니까 고객한테 저 어필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핵심 포인트를 찾으려고 왔죠 여기. 컨셉으로 깔끔하게 가시는. 차별화된 메뉴 개발은 물론 손님을 끌 수 있는 점포 인테리어까지 컨설팅 해주는데요. 본인이 준비하고 발품 팔고 노하우를 또 이렇게 깨닫고 나서 직접 창업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이제 그런 사람들을 창업 쪽의 신인류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그렇게 이제 직접 무언가를 지식을 깨닫고 창업하려고 하는 분들 앞으로 더 늘어날 것 같아요. 예전엔 식당 개업을 앞두고 있다면 요리 학원을 먼저 찾았습니다. 요리 학원에서는 단순히 요리 방법을 가르치는 반면 이곳에서는 상권별로 고객층을 분석하고 그 고객층의 입맛에 맞는 맛의 비법을 전수한다는데요. 핵심적으로 고객들한테 맛을 내기 위한 그런 그 메뉴 레시피라고 보시면 돼요. 투입하십시오. 요즘 들어 외식업의 위기라는 말이 자주 들립니다. 음식점의 폐업률은 94%로 10곳 중 1곳은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다들 식당의 성공 가능성이 낮다고 하는 요즘이지만
그래도 대박집은 생기고 신생 골목 맛집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남들과 다른 차별화된 맛이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건 분명한 사실이고요. 어떠세요? 맛있는데. 점포에서 자기만의 독특한 비법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 레시피에다가 맛을 같이 맞추는 작업을 해요. 그래야지 어떤 성분이 어떻게 들어가서 맛이 어떻게 난다를 원리를 알기 때문에 나중에 또 이 본인이 변화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맞추는 단계를 같이 하는 거예요, 저희가. 특별한 레시피도 가르쳐 주시고 또 특별한 맛도 저한테 가르쳐 주셨어요. 네, 이 특별한 맛으로 반드시 꼭 성공하겠습니다. 창업 화이팅! 골목 개업은 있고 창업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창업이 식당 등의 생계형 개업은 있지만 아이디어 창업이 없다는 우려 섞인 말일 겁니다. 골목에서 시작하는 작은 가게라도 아이디어 창업을 한다는 경영 마인드를 가지고 시작하고 아이디어와 기술이 접목된 창조적 창업이 많아진다면 우리 경제도 활력을 찾게 될 겁니다. 2016년 창업을 꿈꾸십니까? 대한민국 예비 창업자 여러분들의 꿈을 빅데이터가 응원합니다. 2016년 창업시장의 핫 키워드 골목 창업. 작지만 경쟁력 있는 골목 상권 가게들이 올해는 더더욱 승승장구해서 자영업 여러분들의 삶에 활기가 돌길 바랍니다.